않습니까? 우리가 수동결산 같은 경우는 항상 우리가 어디 가서 합계잔액 시산표에 가서 합계잔액 시산표와 어디입니까? 거래처 원장에 가서 확인을 하지 않습니까? 요거 같이 잘 보시면서 진행하시면 좋으실 것 같으세요. 자, 봤더니 3일 속보 회사네요. 재무팀에서 1년 정기구독. 자, 정기구독이 10월 1일부터 2021년 9월 30일까지 정기구독 비용 60만 원을 10월 1일에 선지급하였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전액 선급 비용으로 처리하였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포인트는 선급 비용에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합계잔액 시산표를 가셔서 12월 31일을 가볼게요. 가보시면 선급 비용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선급 비용이 있습니다. 선급 비용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얘가 뭔지는 또 봐야 되겠죠? 정확하게 더블 클릭 한번 해볼게요. 자, 10월 1일 날 3일 속보 60만 원 자산으로 처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기 간행물을 3일 속보 회사에 뭡니까? 구독료를 줬는데 이걸 다 자산으로 잡은 거였죠. 그래서 붕괴를 보면 자 보세요. 더블 클릭을 하면 붕괴도 나오죠. 출금전표예요. 그죠? 출금전표입니다. 출금전표면 돈이 나갔다는 거잖아요. 그죠? 돈이 나갔다 이 소리입니다. 돈이 나갔다. 그래서 제가 한번 붕괴 한번 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자, 잠시만요. 자, 어떻게 될까요? 대변에 현금 60만 원, 차변에 뭘까요? 선급 비용 60만 원. 이렇게 잡아놓은 상태예요. 그죠? 그럼 얘가 지금 언제부터 언제까지? 자, 언제부터 2000년 10월부터 12월 31일을 지나 다음 연도 언제입니까? 9월까지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이 선급 비용이. 근데 우리는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거죠. 요만큼 여기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10월 달도 썼고 그죠? 정기 간행물을 받았겠죠? 사용했겠죠? 11월 달도 썼고 12월 달도 썼고 그럼 결론적으로 몇 개월입니까? 3개월이죠. 3개월이 지나간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썼으니까 이 3개월 자체가 자산 중에서 3개월이 줄어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대변에 뭐가 될까요? 선급 비용이 줄어드는 거예요. 얼마가? 60만 원 곱하기 12분의 12분의 몇 개월이 될까요? 3개월 분이 없어져야 되겠죠. 그럼 얼마가 줄어드는 거세요? 15만 원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면 썼으니까 나는 맨 처음에 자산으로 갖고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걸 사용했으니까 자산이 10월, 11월, 12월 정기 간행물을 받았으니까 그만큼 자산이 줄어들겠죠. 그럼 그만큼을 다 뭐로? 비용으로 잡아야죠. 사용했으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도서 인쇄비. 얼마? 15만 원. 이렇게 되는 거세요.
이해하시겠죠? 이런 문제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잘 응용을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으세요. 자, 그래서 60만 원 중에서 우리가 3개월치 15만 원을 사용했다라는 거를 좀 알아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잠깐만 보실게요. 그럼 남은 거는, 그러면 남은 잔액은 얼마 있을까요? 그러면 남은 거는 몇 개월이 남았을까요? 그렇죠. 9개월이 남았겠죠. 그럼 금액으로 말하면 얼마가 45만 원이 남았겠죠. 45만 원이 남았겠죠. 그죠? 그러면 우리 장부에는 45만 원이 남았을 겁니다. 붕괴를 하고 나면. 붕괴를 하고 나면 장부에는 45만 원이 남는다. 한번 해볼까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빠져나와서 일반전표 가셔서 일반전표 자 12월 31일이죠. 대변에 뭐가 되겠습니까? 선급 비용 거래처는 없을 것 같으세요. 아까 한번 보니까 한번 해볼까요? 네, 3일 속보 없어요. 없으면 ESC 눌러주시면 되겠죠? 네, 15만 원 차변에 도서 인쇄비 그죠? 네, 얼마? 15만 원 이렇게 하시면 자 합계잔액 시산표 한번 가볼게요. 합계잔액 시산표 가셔서 12월 31일 가보시면 자 선급 비용이 얼마가 남았습니까? 60에서 맨 처음 60이 있었는데 15만 원을 써서 얼마? 45만 원 남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것들 좀 잘 봐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문제 뭔가 한번 가볼까요? 자,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기말 현재 장부상 현금 잔액보다 실제 현금이 3만 원이 부족하다 이랬습니다. 그죠? 장부상 현금 잔액보다 실제가 3만 원 부족하다. 그러면 이 말뜻은 뭐가 되는 것이에요? 이 말뜻은 뭡니까? 예, 장부하고 실제가 있는데 장부상 현금보다 실제가 3만 원 부족하다라는 건 장부가 3만 원 더 많다라는 거죠. 장부가 3만 원 더 많다. 이 소리입니다. 누구보다? 실제보다. 그죠? 그러면 항상 우리는 뭡니까? 장부를 실제에 맞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실제에 맞춰야 되니까 어떻게 될까요? 장부 금액을 줄여줘야 되겠죠. 그죠? 다시 한번 보시면 우리가 합계잔액 시산표 한번 가볼게요. 합계잔액 시산표 가셔서 여기에 지금 현금이 있는데 이 현금이 이게 포스 그러니까 장부예요. 지금 여기가 장부입니다. 장부가 이렇게 있는데 이 장부가 실제보다 3만 원 많대요. 얘가 3만 원 더 많다라는 거잖아요. 제가 좀 어렵게 합니다. 요즘에 좀 어렵게 하고 있어요. 3만 원이 많아요. 지금 장부가 이렇게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실제보다 3만 원이 많아요. 장부가.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장부에서 3만 원을 끄집어 내려야 되겠죠. 그죠? 그 얘기예요. 지금. 장부에서 3만 원을 내려라.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어떤 결과가? 자,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줄여야 되니까 대변에 뭐가 되겠습니까? 현금 3만 원이세요. 근데 오늘 지금 무슨 상태예요? 결산이잖아요. 결산시인데 돈이 모자라요. 우리가 결산시인데 돈이 모자르면 뭘로 잡습니까?
잡손실로 잡는 거죠. 잡손실로 잡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장부에서 3만 원을 줄이는 거다라는 거를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줄이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분계를 하시면 되겠죠? 자, 분계 한번 진행해 볼까요? 자, 일반전표에 가셔서 대변에 현금 얼마? 3만 원. 차변에 잡손실 얼마? 3만 원.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거를 좀 염두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제가 두 문제 다 합계잔의 치산표를 보면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글로 읽어도 되는 건데 합계잔의 치산표를 보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나가서 계속 적극적으로 뭡니까 실무를 하려면 이렇게 계속 노출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힘들게 시키고 있는 거니까 넓게 이해해 주시고 나중에는 이제 반복이 돼 보시면 더 쉽습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문제 진행하겠습니다. 결산자료 입력에 의한 자동 결산이세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궁금증이 있는 게 뭐냐면 얘는 자동 결산 하셔도 돼요. 얘는 자동 결산 하셔도 됩니다. 근데요, 얘는 자동 결산을 하면 좀 뭐라 그럴까요? 귀찮아요. 두 번을 입력을 해야 돼요. 왔다 갔다. 그러니까 자동 결산하면 일반전표에 입력하고 결산자료 입력에 입력하고 두 번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전산회계를 준비하는 친구들은 상관이 없어요. 그냥 자동을 하셔도 돼요. 근데 FAT를 하시는 분들은 자동보다 수동을 저는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냥 수동으로 그냥 공부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얘는 자동 결산보다 뭡니까? 우리 일반 전표에 입력하는 무슨 결산? 수동 결산이 더 좋다. 수동 결산이 더 좋다라는 거를 좀 염두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역사와 계보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법인세. 자, 이건 자, 이런 거를 좀 알고 가셔야 될 것 같아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2020년이세요. 2020년도. 자, 힘든 코로나 사태죠. 1월 1일부터 자, 뭐가 되겠습니까? 12월 31일이세요. 12월 31일입니다. 12월 31일. 자, 이 상태예요. 그러면 이 기간 동안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뭘 할까요? 영업, 즉 장사를 하겠죠. 열심히 장사하지 않겠습니까? 장사를 하면 뭡니까? 이익이 발생이 돼요. 그럼 이익이 발생이 되면 우리는 뭡니까? 텍스. 아우, 또 영어 나오니까 더 멋있어 보이네요. 텍스. 즉 뭡니까? 세금을 내야 되는데요. 여기서 뭐냐면 개인은 소득세를 내는 거예요. 장사하시는 분들이 개인분 있잖아요. 개인분들은 소득세를 내는데 그게 뭐냐면 종합소득세에서 사업소득을 내는 거고요. 법인 같은 경우는 뭐냐면 법인세를 내는 거세요. 그러면 사업소득은 언제 내느냐? 2020년이지 않습니까? 신 선생이 2020년에 돈을 벌었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를 언제 내는 거냐면요. 죄송합니다. 그냥 할게요. 다음 연도 5월에 납부하는 거세요. 다음 연도 5월에 납부하는 겁니다.
소득세를. 그러니까 저도 2020년에 번 거를 2021년도 5월에 납부하는 거죠. 근데 그래서 이 개인 사업소득분들은 5월에 납부하는 거, 납부 신고하는 것이에요. 근데 법인은 언제 신고하는 거냐면 다음 연도 3월에 납부를 합니다. 3월에. 다음 연도 3월이니까 여기가 되겠죠. 여기. 요 정도. 여기서 납부하는 거세요. 자, 그러면 이제 뭐가 문제냐면 가만히 한번 볼게요. 2020년도에 장사하시는 분들 개인이나 법인이나 한 번도 세금을 안 냈어요. 그러면 장사하시는 회사들이나 개인들은 좋겠죠. 그죠? 근데 또 역으로 국가는 어떨까요? 힘들어요. 재정적으로. 근데 그럼 2021년 3월이나 5월을 한번 볼게요. 3월 달에 어떨까요? 1년에 대한 세금을 한꺼번에 다 내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국가는 좋겠지. 한꺼번에 다 받으니까. 근데 납부하는 뭡니까? 사업자는 힘들어요. 돈이 어마어마하게 나가니까. 개인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국가와 사업자와 서로 윈윈을 해야 되겠죠. 뭐냐? 야, 우리 이렇게 한꺼번에 하면 힘드니까 우리 한번 좋은 방안이 없을까 했더니 결론이 뭐냐? 중간 납부를 한번 하자. 중간 납부를 하자. 우리는 지금 회사기 때문에 법인을 하는 거세요. 법인을 하는 겁니다. 법인. 중간 납부를 하자. 그러니까 뭐냐면 대충 가결산을 한번 보자. 1월부터 6월까지 가결산을 봐서 8월 달에 좀 내라. 미리. 법인세를 좀 미리 내라.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 세금을 내년에 내야 될 건데 우리가 미리 납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계가 어떻게 된다. 그럼 8월 달에 미리 납부하겠죠. 대변에 현금, 차변에. 뭘까요? 내년에 내야 될 세금을 미리 낸 거야. 그래서 뭐가 되는 거냐면 선납세금 이렇게 잡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이렇게 잡는 겁니다. 그래 놨다가 몇 월 달에 12월 달에 결산을 하면서 야, 너 법인세 얼마냐 했더니 우리 문제집이 얼마랍니까? 문제집이 얼마랍니까? 추산액 대충 계산해 봤더니 250만 원이래요. 어우, 많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세요? 그래요? 250이하고 2020년대 법인세가 그러면 차변 법인세 비용 250만 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이만큼 내야 되는데 뭡니까? 우리가 중간에 미리 납부한 거 있었잖아요. 미리 납부한 거. 그럼 이걸 어떻게 할까요? 내야 되겠지. 없애야지. 이렇게. 그래서 미리 납부한 걸 없애주는 것이에요. 선납세금. 그죠? 그리고 나서 아직 다 안 낸 거니까 반만 내는 거니까 250 중에 일정 부분 냈으니까 그럼 낼 게 있겠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게 뭘까? 미지급 세금이 되는 겁니다. 그럼 요 미지급 세금 언제 내는 거야? 이제 요거는 언제 내는 거야? 내년 3월에 내는 거죠. 그럼 궁금증이 생기는 게 뭐냐면 그럼 도대체 선납세금은 얼마예요? 이렇게 이제 물어볼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합산을 가는 거세요. 그래서 합산을 가는 겁니다. 자, 그럼 가볼까요? 어디를 가느냐? 어디를 가느냐? 자, 학계장학기산표 한번 가보실게요. 자, 학계장학기산표 가셔서 선납세금이 있나 없나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는 지금 없습니다. 선납세금이 자산이거든요. 없어요. 그럼 뭔 얘기라는 거예요? 뭔 얘기라는 겁니까? 자, 보실게요. 그러면 우리가 중간에 납부한 게 없다라는 거죠. 중간에 납부한 금액, 중간 예납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 우리는 법인세가 250, 중간 납부한 게 없으니까 미지급 세금이 얼마입니까? 250이 되는 것이에요. 250. 이렇게. 아시겠죠? 그럼 얘를 어디다가? 수동에다가 입력하라고요. 수동에다가. 법인세 분계가 나오면
법인세 붕괴가 나오면 무조건 수동 붕괴를 하라. 그리고 이제 대손충당금이 자동이죠. 그래서 많이 헷갈리세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 간단하게 가자고요. 법인세는 수동이야. 저하고 약속한 거세요. 그리고 대손충당금만 자동이다. 되셨죠? 자, 그럼 우리 어떻게 하면 될까? 입력하면 되겠죠? 입력하면 되는 거세요. 자, 어떻게? 일반전표 가시면 되겠죠. 그죠? 일반전표 가셔서 입력하시면 되는 거세요. 매달 며칠 날 차변에 뭡니까? 법인세 등 얼마? 250만 원. 대변에 미지급 세금 얼마? 250만 원.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죠. 그죠? 예, 크게 부담이 없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 문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음 문제. 요거죠. 대손충당금은 뭐라 그랬습니까? 니들 외상매출금 잔액에 외상매출금 잔액에 잔액의 포인트야. 잔액의 포인트입니다. 잔액의 1%를 보충법으로 설정하라. 이겁니다. 그러면 이것도 어디로 가면 될까요? 학교잔액 시산표를 가면 되겠죠? 가세요. 자, 학교잔액 시산표 가셔서 외상매출금 보세요. 잔액이랬어요. 잔액. 여길 봐야 돼. 여기를. 제가 간혹 가다가 이제 시험 보러 가면은 맨날 이 금액을 찾아. 이 금액을 했대. 그리고 나중에 뭐라면 선생님이 이거 가르쳐 줬대요. 억울합니다. 억울해요. 아니고요. 이쪽이 아니고 잔액 얘가 되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 금액의 몇 퍼센트라는 것에요? 1% 곱하기 1% 하라 이거잖아요. 1% 해서 뭐가 나오는 거세요? 금액이 나오는 거잖아. 는 얼마가 나올까요? 계산기 한번 두드려 보겠습니다. 자, 얼마가 나오냐면 725 411 000 아이고 다시 한번 725 411 000 곱하기 1% 그럼 얼마가 되는 거냐면 725만 4,110원이세요. 알겠죠? 그럼 이게 답이세요? 아니잖아요. 이게 답이 아니 1%잖아. 요게 예상액이잖아. 예상액. 우리가 못 받을 것 같다라는 예상액. 그럼 이 금액에서 누굴 빼주는 거야, 언니들? 누구를? 충당금 잔액. 얘를 마이너스 해주는 거잖아요. 얘를 마이너스. 그러면 답이 나오는 거죠. 그럼 725, 725만 4,110원에서 얼마를 29만 7천 원을 빼니까 얼마가 나오더라? 695만 7,110원이 나오더라. 이 소리예요. 그럼 얘를 입력하라 이거죠. 얘를 입력하라. 답하고는 약간 틀릴 수 있으세요. 왜 그러냐면 저 앞에서 입력한 게 없기 때문에 정답하고는 틀릴 수 있으세요. 그냥 우리는 이대로 계산만 할 줄 알면 정답이세요. 아시겠죠? 자, 그럼 얘를 695만 7,110원을 입력하면 되는 거죠. 어디에? 결산자료 입력에. 그러면 가볼게요. 자, 어디로 갑니까? 결산자료 입력하셔서 1월부터 12월 확인 눌러주시고 어디입니까? 천천히 내려가 보시면 있죠? 여기 대손상가 보이세요? 여기다가 외상매출금이니까 695만 7,110원을 눌러주시면 되는 겁니다. 되셨어요? 자, 그리고 나서 그냥 나오시면 안 되죠? 뭐 눌러주세요? 전표 추가 눌러주시는 거 잊지 않으셨죠? 잊지는 말아야지. 꼭 잊지 마십시오. 알겠죠? 꼭 알아두세요. 자,
그래서 전표 추가. 예, 확인하시면 되는 거죠. 그죠? 여기까지가 채점이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학계자 엑스암표 한번 보시면요. 조회 한번 보실게요. 하고 나서 보면 보세요. 요 금액에 요 금액에 이 금액에 요 금액에 몇 프로? 이 금액의 몇 프로? 1%. 그죠? 예. 이 금액의 1%가 딱 나오잖아. 7254-411, 7254-110. 그죠? 1%가 꼭 나오니까 그거를 좀 잘 봐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해서 제가 결산 문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4회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4회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4회는 칠성물산이세요. 칠성물산. 회사를 바꾸실 때는 우회를 찍어주시고, 자, 칠성물산이죠. 칠성물산.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보실게요. 자, 칠성물산이세요. 칠성물산. 우리가 항상 문제를 푸실 때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문제를 꼭 푸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죠? 문제를 꼭 읽으셔야 됩니다. 문제를 꼭 풀어야 되는 건 맞는데, 그죠? 자, 어떤 회사인지가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어떤 회사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문제를 풀게요. 자, 도소매업인데 뭐를 파는? 자전거를 파는 회사예요. 그죠? 자전거를 파는 회사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예, 자전거를 판매하면 뭐가 되는 것이에요? 상품 매출이 거고, 예, 자전거를 구입하면 얘는 뭐가 되겠습니까? 상품이세요. 그래서 이 문제를 안 읽으면 이거를 뭘로 잡냐면요. 되게 비품으로 잡아버려요. 비품. 아시겠죠? 그래서 항상 뭐든지 문제를 풀 때는 어디 회사인지 뭘 파는 건지를 꼭 체크하시고 회계 처리를 해야지만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뭡니까? 거래은행, 거래처 등록입니다. 그쵸? 자, 뭐냐면, 농협은행이고, 농협 체크카드세요. 얘는 금융기관이고, 얘는 신용카드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거를 어디다가 입력을 해야 되냐면, 어디다 입력해야 되냐면, 이거 의외로 실수를 많이 합니다. 잘 볼게요. 어디입니까? 전체 메뉴에서 거래처 등록 가시잖아요. 근데 여기에 보시면 뭐가 있냐면 금융이 있고 카드가 있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뭐가 돼야 되는 거냐면 자, 은행은 금융에, 체크카드는 신용카드에. 이해하시겠어요? 이렇게 구분해서 입력을 해주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금융 찍어주시고 여기다가 입력을 해야죠. 뭐라고? 98 뭐가 되겠습니까? 200 어디입니까? 농협은행이세요. 농협은행. 계좌번호는 자 265 아이고 265 뭡니까? 778 뭐가 되는 거예요? 9613 되셨죠? 아무 말이 없어요. 그냥 엔터 보통 예금이니까 그냥 엔터 치시면 되는 것이에요. 그죠? 근데 이렇게 농협은행, 저는 그래요.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농협은행 이렇게 해버리면 농협은행에서 통장을 뭐 한두 개만 씁니까? 3개, 4개 쓰잖아요. 그러니까 거래처를 잡으실 때 이건 문제니까 어쩔 수 없지만 나가실 때는 이렇게 신한은행 당좌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잡는 것이에요. 여기를 어떻게 저는 그냥 할게요. 보통 예금. 보통. 이렇게 해놓으시면 좋겠죠. 그러면 농협은행에 보통도 있을 거고 농협은행에 당좌예금도 있을 거고 뭐 농협예금에 정기예금도 있을 거고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좀 센스 있게 잡아주시면 나가셔서 일하기가 편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 이 부분에 보시면 개설점에 농협은행이 없어요. 그렇죠? 예, 원래 나와줘야 되는데 근데 이것까지 채점을 안 하는데 그냥 자, 한번 필요한가? 필요하면 이제 한번 가서 하면 돼요.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 개설점에 농협은행이 없으세요. 그러면 요 기능모음에 보시면 은행 등록 있죠. 여기다가 뭐 500번 농협은행 이런 식으로 잡으셔도 돼요. 그래서 찍어주시면 농협은행 나오죠. 이런 식으로 농협은행 됐고, 자 예금 종류는 보통 예금 요 정도. 근데 시험 문제에서는 이건 필요 없으세요. 아시겠죠? 나와 있으면 하고 없으면 말고. 그런 부분들 좀 이해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는 뭐냐면 신용카드, 체크카드죠. 체크카드, 카드죠. 이 부분이세요. 근데 제가 한번 간단한 말씀 하나 좀 드리고 진행을 좀 한번 할게요. 체크카드니까 우리가 이런 거 한번 잠깐 해볼게요. 어떤 거냐면 자 이런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직원 분개 한번 해볼게요. 직원 회식 10만 원을 자 회사 체크카드로 결제하다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차변의 분개가 뭘까요? 복리, 후생비 얼마? 10만 원. 대변은 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거의 머릿속에 카드니까 미지급금 이렇게 하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 안 돼요, 안 돼. 안 된단 말이야. 안 된다고. 왜 한다겠어? 체크카드잖아. 체크카드. 체크카드는 뭐하고 연결돼 있어? 보통예금 통장하고 연결돼 있잖아. 그러니까 얘가 뭐가 되는 거냐면 보통예금 이게 되는 거지. 보통예금 얘가 되는 거야. 얼마가? 10만 원.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신용카드냐 체크카드냐라는 걸 잘 구별을 해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신용카드는 미지급금, 체크카드는 보통예금.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좋아. 땡큐. 자, 그러면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입력하시면 되겠죠. 신용카드니까 어쨌든 여기다 입력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뭡니까? 99700 뭐가 되겠습니까? 농협 뭡니까? 체크카드 되셨죠? 자, 카드 번호는 9754 다시 뭐가 됩니까? 9586 다시 1251 다시 뭐가 되겠습니까? 0010 엔터. 매입이죠. 내가 뭐를 사면서 체크카드를 쓸 거예요. 매입입니다. 그래서 매입카드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이제 이게 체크카드가 뭐 결제 계좌도 뭐 연결이 됐을 거고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럼 뭐 보통 예금 이게 눌러도 되는 거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요런 거는 시험 문제 나오는 건 아니니까 그냥 제가 한번 해봤어요. 자, 이렇게 해서 문제가 득점이 되신 겁니다. 다음 문제 진행하겠습니다. 색다른 것들은 좀 말이 많았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계정 까무 및 적요 등록이세요. 그죠? 포장 용기를 상품과 함께 재고 관리하고자 한다. 재고자산 코드 범위에 계정 과목을 등록하고 적요를 등록하여 상시 적용하고자 한다. 우리가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는데 나가서 제일 많이 쓰는 게 이 부분이세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계정 과목은 새로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좀 사고를 좀 바꿔야 될 게 뭐냐면 자격증은 맞아요. 근데 나가서 그 소리가 제일로 싫어요. 그건 자격증이었고 이렇게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거든요. 계정 과목을 만들어주는 스킬이 좀 좋아지면 좋습니다. 우리가 그냥 단순히 이렇게 문제 푸는 게 아니고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우리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가 만약에 뭐랄까요? 요즘 겨울철이니까 이제 보일러 회사라고 해봅시다. 보일러 회사인데 보일러
보일러 회사예요. 네, 보일러는 뭐 경동, 알겠습니까? 귀뚜라미, 뭐 여러 가지 있겠죠. 귀뚜라미. 누가 더 좋을까요? 경동, 귀뚜라미. 나도 몰라. 경동. 알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겨울철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AS가 이제 많아지겠죠. 그럼 우리는 보일러를 파는 거는 알아. 상품 매출이라고 안단 말이지. 상품 매출을 알아? 근데 사장님이 야, 우리 요즘에 AS가 너무 많아. AS가 너무 많으니 이 AS만 어떻게 응? 관리할 수 없을까? AS만 어떻게 좀 관리할 수 없을까? 응? 난 AS 매출을 좀 보고 싶어. 그러면 뭐라 할까요? 격리사원이 절대 안 됩니다. 이게 아니잖아요. AS에 대한 매출을 관리하면 되는 거잖아.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 계정 과목을 어떻게 이렇게 이런 문제처럼 만드는 거예요. 뭐로 만들면 되겠어? 보일러를 판 거는 상품 매출이면 AS를 판 거는 AS 그냥 AS 매출 이러면 되는 거예요. AS 매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엊그저께도 전화가 왔어요.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야. 그럼 만들면 되는 거예요. AS 매출보다 아니면 AS 뭐 서비스 매출 이렇게 하면 되겠죠. 아니면 뭐 용역 매출 이런 식으로.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서 반영을 하시면 되겠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런 매출은 수익이잖아요. 수익. 그죠? 무슨 수익일까? 영업수익이세요. 영업수익. 그럼 이거를 계정 과목 가서 영업수익에 선택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보겠습니다. 165번에 건설용지 계정을 포장용기로 정정하고 그쵸? 대체적요에 입력을 하랍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럼 한번 가볼까요? 자, 빠져나오셔서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을 갈게요. 가시면 자, 보겠습니다. 165번이었죠. 그럼 여기다가 165번을 쓰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다 165번을 쓰면 되는 겁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게, 어이구, 녹록키가 없어져갖고. 자, 165번. 이렇게 가시죠. 그쵸? 여기서 뭐가 되는 거세요? 뭐가 건설 용지 계정이 뭡니까? 포장 안 바뀌어. 그죠? 안 바뀌어. 왜 그렇겠어? 빨간색이야. 빨간색은 어떻게 되겠어? 성격이 있잖아. 그러니까 컨트롤 F. 알겠죠? 빨간색은 컨트롤 F를 눌러주시고 뭐라고 하면 될까요? 포장 용기.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되셨죠? 그리고 나서 대체적요 5번에 입력하면 되겠죠. 5번에 입력을 합니다. 5번에 입력하면 되겠죠. 뭐라고? 포장 용기 구입 시 보통 예금 뭡니까? 계좌 이체 지급 이런 식으로 되셨어요. 네. 그러면 질문이 들어옵니다. 뭐라 들어오냐면 야, 신선생 그러면 아까 네가 AS 매출 같은 건 어떻게 하라고? 하면 되죠. 매출이 있잖아. 여기 매출 계정 가세요. 매출 계정 가셨죠? 여기 가셔서 매출을 찍어주시면 어디에? 여기 있잖아. 여기 412번에 만들면 되는 거야. 뭐라고? AS 뭡니까? 매출, 수입 이런 식으로 매출 이런 식으로 만들면 되는 거예요. 1번. 뭔 말인지 아시겠죠? 네. 이런 것들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으세요. 그래서 며칠 전에 또 전화가 와서 마음 상해서 또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다음 문제 한번 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전기분 재무제표 입력 수정이죠. 네,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이제 계속 질문이 들어오는 게 뭐냐면 그냥 단순히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알려드렸잖아요. 뭡니까? 유동자산 얘를 보는 거고, 그렇죠? 네, 그다음에 당좌자산 얘를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당좌 자산에 뭐가 틀렸다 그러면 이제 고치면 되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요거 얘네들 요거예요. 요거. 자 뭐냐면 요 외상 매출금과 대손충당금 이걸 보는 거야. 이 금액을 보는 겁니다. 이 금액을 보는 게 아니고 아시겠습니까? 이 금액은 보는 게 아니세요. 이 금액은 보는 게 아니다라는 거를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얘를 보는 거, 얘를 이쪽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받으러움, 대손충당금 얘를 보는 거지. 얘를 보는 게 아니세요. 외상 매출금은 남한테 받을 돈이 있었는데 여기서 일정 부분 띄먹고 도망간 거잖아요. 그래서 도망갈 거를 예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금액에서 이 금액을 뺀 금액이 얘가 되는 것이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자, 놓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굵은 글씨로 요거를 비교 체험하시면 되는 거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거 빠른 속도로 한번 우리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빠져나오셔서 어디로 갈까요? 예, 전기분 재무상태표 가셔서 뭘 여기 보세요. 대차 차익이 뜹니다. 그죠? 투자, 유형, 무형, 기타 비유동이 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이게 방송사고네요. 자, 부채는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가 있었고요. 예,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죠? 부채 안에.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유동자산을 봤더니 자 188, 818이 맞고요. 그 다음에 당좌자산은 180, 118 문제 없으세요. 그렇죠? 자 재고자산이 870만 원. 자 재고자산이 870만 원이 맞으세요. 그죠? 870만 원 맞죠? 이렇게 요 굵은 글씨를 보는 것이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가볼게요. 자, 이제 비유동 자산이 문제가 되는데 비유동 자산이 이제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가 나왔어요. 자, 시작해 볼게요. 자, 투자 자산은 없어요. 한번 볼까요? 투자 자산은 없습니다. 그죠? 그럼 유형 자산인데요. 유형 자산이 건물이 1억 2천이세요. 그러면 건물을 유형 자산 찍었더니 건물이 1,200만 원이잖아요. 그럼 얘를 얼마로? 1억 2천으로 바꿔, 1억 2천으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1억 2천으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 되셨죠. 그리고 나서 다음 문제를 봤더니 또 뭐였습니까? 아, 감가상각 누계액이 950만 원이 아니 9,500이 있네요. 자, 건물에 언니들 건물의 감가상각 누계액이세요. 그렇죠? 짝꿍인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건물 다음 번호 맞죠? 9,500 맞고요. 비품입니다. 자, 비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품이 얼마 있어요? 360. 문제 없고요. 감가상각 누계액 얼마 있으세요? 네, 215만 3천 뭐 이렇게 나오네요. 215만 360원, 215만 360원 되셨죠. 자, 그래서 유형 자산이 문제가 없었고요. 그 다음에 무형 자산이 있나요? 없고요. 기타 비유동 자산이 4,500 문제 없잖아요. 그리고 객관식 문제를 푸실 때도 여기 있지 않습니까? 객관식 문제. 유동 자산에 속하는 건 당좌 재고, 비유동에 속하는 건 투자 유형, 무형, 기타 비유동. 이 순서를 우리가 뭐라 그랬습니까, 언니들? 이 순서를 뭐라 한다? 유동성 배열법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필기에서 생각이 안 나면 여기 와서 알겠죠? 생각이 안 나. 그럼 어디 가서 전기분 재무상태표에 가서 유동성 배열법이다. 이게 아시겠죠? 그 다음에 부채도 마찬가지로 이제 한번 가보실까요? 부채. 유동부채 봤더니 뭡니까? 9,796만 2천 원, 9,796만 2천 원. 문제 없으시죠? 자, 그다음 비유동 부채 2천만 원, 비유동 부채 2천만 원, 문제 없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뭡니까? 부채 총액이 117,962, 117,962 나와 있습니다.
보실까요? 예, 부채 중에 117962 문제 없었고요. 자본이 5천만 원, 자본이 5천만 원, 예, 자본 5천만 원 문제 없죠? 자, 그런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고 여기 이익잉여금이 있고 미처분 이익잉여금 있습니다. 자, 여기 조심히 자본잉여금 없고 자본조정 없고 기타 포괄 없고 여기에요. 여기 이익잉여금 언니들 보세요. 이익잉여금이 있잖아요. 여기 보시니까 뭐냐면 이익잉여금 안에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있어요. 근데 이익잉여금 안에 없죠.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게 하나 있으세요. 자, 뭐냐면 지금 여기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나 나왔죠. 근데 이거를 전산에 입력하실 때는요. 전산에 입력하실 때는요. 뭐라고 입력해야 되냐면 2월 이익 잉여금이라고 입력을 하셔야 돼요. 미처분 이익 잉여금을 2월 이익 잉여금으로 입력하셔야 돼요. 만약에 이거로 입력을 하면 에러가 떠요. 근데 재밌는 게 우리 기출문제집에 보시면 정답에도 그냥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었고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었어요. 아시겠죠? 근데 우리 언니들은 그냥 이걸로 쓴다라는 생각을 하세요. 시험지에는 미처분 이익잉여금이지만 우리가 전산에 입력할 때는 2월 이익 잉여금을 입력한다라는 걸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가볼게요. 여기다가 뭡니까? 이익잉여금 안에다가 뭘 쓰면 될까요? 2월 이익 잉여금 되셨죠? 얼마 쓰면 되는 거세요? 9,200 30만 5,640원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랬더니 우리 누님께서 야, 신선생 왜요 누님? 했더니 대차 차익이 났어. 여기 대차 차익이 났어. 고민하지 마. 신경 쓰지 마세요. 예, 볼게요. 자본 총계 얼마가 있냐면 142. 자, 볼게요. 142 305 640 맞으시죠? 그런 다음에 부채와 자본 총계가 260 267 640 그러면 전산에 자 보세요. 260 267 640 다 딱 떨어졌어. 그죠? 문제가 없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놓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보세요. 우리가 자본 항목에 속하는 게 뭐가 있다. 이제 우리 언니들이 이제 좀 있으면 이제 필기도 가르쳐 드릴 건데 다시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 이익잉여금 이런 게 있다라는 걸 좀 알아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뭡니까? 비교 체험을 다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문제 한번 가죠. 일반전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전표 가죠. 문제 볼게요. 쭉 내려오셔서 일반전표입니다. 보세요. 일반 거래인데 기부금 영수증이네요. 그죠? 기부금 영수증. 자, 기부자 칠성물산, 단체는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그죠? 자전거입니다. 얼마? 현물로 해서 얼마? 350만 원. 우리 회사가 무슨 회사예요? 우리 회사가 무슨 회사입니까? 자전거 파는 회사죠. 그러면 우리 회사가 결론적으로 뭡니까? 상품을 기부한 거예요. 그렇죠? 네, 상품을 기부한 겁니다. 얼마? 9월 2일 날 하신 거죠. 9월 2일 날. 그러면 요거를 어떻게 풍기해야 되겠죠. 보세요.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불이웃돕기 성금으로 상품을 기부하였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분계가 어떻게 될까요? 내가 갖고 있는 상품이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대변에 뭐가 되겠습니까? 상품. 차변에는 뭐가 될까요? 기부금이세요. 아시겠죠?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 금액이 문제인 거야. 금액이 문제인 거야. 도대체 어떤 금액 써야 된다면
이래서 문제가 맨날 틀리죠. 그러니까 뭐냐면 원가를 쓰는지 시가를 쓰는지 헷갈려 맨날. 아시겠죠? 그래서 시험 문제 가면 500을 쓰고 나오는 애들이 많아요. 그래서 땡 하는 겁니다. 우리 일반 전표에 입력할 때는 일반 전표는 나만 보는 거잖아요. 내장부예요. 그래서 얼마를 원가를 써주는 거세요. 350만 원을. 뭔 말인지 아시겠죠? 원가를 쓰는 겁니다. 원가. 그리고 남한테 알려줄 때는 뭡니까? 시가 금액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전표에 입력할 때는 원가세요. 근데 남한테 얘기할 때는 시가. 그럼 남한테 얘기할 때는 뭐가 있을까? 뭐 메인 매출 같은데 그때는 이제 입력할 때 500을 쓰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이제 일반 전표잖아요. 그러니까 원가 금액을 쓰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원가 금액을 쓴다라는 생각을 꼭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원가 금액 얼마가 350만 원 이렇게 되셨어요. 이렇게 하면 정답이세요. 근데 또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여기서 이제 적요를 우리 언니들한테 맨날 얘기했던 적요 있죠. 이 적요를 써야 돼요. 했더니 질문이 딱 들어옵니다. 벌써 채팅창에 신 선생 적요 쓰는 거 아니랬잖아. 네, 맞아요. 쓰지 말라 그랬지. 근데 얘는 써야 돼. 그럼 어떻게 헷갈려 죽겠어. 자, 볼게요. 여기 한번 볼게요. 우리 언니들 여기 한번 문제를 보시면 여기입니다. 여기 있죠? 여기 한번 제가 이제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타개정 대책은 이렇게 나오죠. 타개정 대책과 관련된 적요는 반드시 입력하라. 적요를 타개정 대책. 타개정 대책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갖고 있던 물건을 팔아야 되는데 팔지 않고 엄한테 쓴 거예요. 그러면 그건 원가에서 빼야 되는 거세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에 음, 여기에 뭡니까? 예, 적요 8번을 적어 주시는 거예요. 적요 8번을. 제가 입력하면서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되는 거세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공식이 하나 더 나오는 게 뭐냐면 우리 필기할 때 매출원가 공식이 있었죠. 한번 읊어볼까요? 기초상품 재고액 플러스 당기 순매입액 마이너스 기말상품 재고액 빼기 타계정 대체액. 아시겠어요? 타계정 대체액하면 뭐가 나온다? 매출 원가가 나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8번을 안 눌러주면 컴퓨터가 몰라요. 몰라, 알 수가 없어. 왜? 뭐를? 원가에서 뺄 수가 없다 이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요걸 놓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입력 한번 해볼게요. 금액은 무슨 금액이다? 원가 금액이다. 시가 금액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아시겠죠? 요거다라는 걸 염두해 주십시오. 자, 그러면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전표 가셔서 하시면 되겠죠? 일반 전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일반 전표에 매달 며칠이 되는 거냐면 9월 2일이세요. 차변에 기부금이 되겠죠. 기부금 누구한테 준 거였습니까? 사회복지 공동모금에 사회복지 없네요. 없으면 넘어가면 되는 거지 뭐 혹시? 없어요. 얼마? 350만 원. 대변에 뭐가 될까요? 상품. 여기서 여기 이 부분이세요. 요 부분 여기 알겠죠? 여기에다가 F2 누르시면 여기 보시면 타계정 대체액이 보입니다. 타계정 대체액 보이시죠? 엔터 350만 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꼭 좀 염두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정리되셨죠? 자, 오늘 좀 많이 이것저것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꼭 알아주시면 좋으실 것 같으세요. 자, 다음 문제 또 가보도록 할게요. 증빙에 의한 전표 입력이세요. 자, 한번 가보실까요? 칠성물산 귀하, 우리가 칠성이잖아요. 공급자는 나라 OA 9월 5일 날 얼마? 5만 원. 자, 복사기 수리해서 5만 원 받았대요. 언니들, 이 영수증은요. 이 영수증은 얼마까지만 3만 원까지만 작성할 수 있는 거예요. 3만 원까지. 간이 영수증은 얼마까지? 3만 원까지. 그럼 이 3만 원이라는 건 이 3만 원이라는 거는 뭐냐면 공급 대가, 즉 부가세 포함 금액까지 포함된 금액까지 3만 원까지만 쓸 수 있는 거야. 그러면 3만 원 이상이면 3만 원 이상이면 어떻게 되겠어? 고급 증빙. 고급 증빙이라는 건 뭐냐? 1번 세금 계산서, 2번 입분, 2번 신용카드 전표, 세 번째 뭐가 되겠습니까? 현금 영수증. 이런 거를 받아야 되는 거세요. 그러니까 3만 원까지 간이 영수증이야. 그런데 3만 원이 넘어가면 고급 증빙, 세금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을 어떻게 한다? 수치 받아야 된다. 이 소리세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런데 볼게요. 수리됐대. 진행할게요. 회계팀에서 사용하고 있던 복사기를 수리하고 현금 지급했대요. 여기 있죠. 회사는 이 거래가 지출증빙 명세서 수치가산세 대상의 검토인지를 검토하라. 그러니까 가산세를 맞아야 돼. 이게 뭐예요? 이렇게 3만 원이 넘었어. 그러면 가산세를 맞아야 되거든요. 네. 그게 뭐라고요? 지출증빙 불성실 가산세. 다 같이 따라합니다. 지출증빙 불성실 가산세. 지출증빙 불성실 가산세를 맞으셔야 돼요. 금액의 몇 프로? 2%를 맞으셔야 돼요. 그럼 선생님 궁금한 게 있어요. 그럼 지출증빙 불성실 가산세 2%는 언제 내는 거세요? 받으면서 이걸 어디에 내는 거세요? 어디에 내는 게 아니고요. 제가 아까 법인세 신고 말씀드렸죠. 법인세 신고는 언제 합니까? 다음 연도 3월에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법인세 신고하면서 자진 신고예요. 자진 신고. 아시겠죠?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3만 원짜리가 넘어갔다. 그러면 이런 영수증을 받았다. 그러면 가산세를 맞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그 이상의 얘기는 우리 나중에 이렇게 얘기하고요. 여기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문제를 봤더니 뭐래요? 거래 자료를 수익적 지출로 처리하래. 그럼 뭐 이건 어려운 거 아니죠? 수익적 지출, 수선비가 될 거고, 그리고 나서 이거 잘못됐으니까 요거 영수증 수치 명세서를 작성하라 이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우선 일반 전표에 입력 한번 해보실까요? 일반 전표에 가서 입력을 합니다. 자, 가보자. 몇 월 며칠이냐면 9월 5일이세요. 9월 5일 차변에 뭐가 될까요? 수선 800번대 되겠죠? 잠시만요. 자, 800번대 될 겁니다. 거래처는 어디? 나라 OA. 얼마가 됩니까? 5만 원. 대변에 뭐가 될까요? 돈 줬죠? 현금. 5만 원. 이것도 답이고 어떻게 하랬어? 출금전표 써서 수선. 이것도 답이고. 알겠죠? 우리 언니들 마음대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아시겠죠? 뭐 대체전표를 쓰던 출금전표를 쓰던 뭐 이건 뭐 문제되는 거 아니니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뭡니까? 그리고 나서 빠져나오셔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어디로 가는 거세요? 율로 가는 거세요. 영수증 수치 명세서로 가시는 겁니다. 영수증 수치 명세서 들어가셔서 날짜를 쓰는 거죠. 영수증을 보면서 2020년 0905 상호는 나라 OA, 성명은 이준엽, 사업장은 주소 서울 동작구 뭡니까? 강남 초등 2길 10, 사업자 번호는 10536-14583, 거래 금액은 5만 원 대기. 여기에 나오는 아이다. 뭐가? 이 영수증이 어디에? 여기에 들어간다. 그러면 가산세를 안 맞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받은 간이 영수증 얘가 어디에? 여기에 나타나느냐? 읍면지역이냐? 아니잖아요. 아니니까 가산세를 맞는 거예요. 엔터. F2 뭘까요? 수선 800번대. 뭐라고 쓰면 될까요? 그냥 복사기 수리 비용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되셨죠? 그리고 나서 보세요. 문제 한번 보실게요. 자, 우리가 2번을 작성했어요. 2번 작성했잖아요. 2번 작성했잖아요. 1번 작성하면 되겠죠? 1번은 자, 어떻게? 율로 1번. 자, 보세요. 이쪽에 나타나면 이쪽에 나타나면 가산세 대상이 되는 것이에요. 2% 맞는 거고, 여기에 나타나면 이쪽에 나타나면 가산세 제외 대상이다라는 걸 알아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정리되세요? 네, 까먹지 않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이렇게 여기서 ESC 눌러야 되겠죠? 누르시면 저장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저장해야지. 되셨죠? 이렇게 진행합니다. 다음 문제 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자, 퇴직금이세요. 퇴직금이거든요. 통장사본에 의한 거래 입력이세요. 자, 김인수 씨가 퇴직금을 정산한대요. 자, 퇴직금이 얼마래요? 500. 그리고 소득세, 지방소득세 요거 두 개 합친 게 얘네 둘이 합친 게 뭐가 되는 거세요? 공제계가 되는 거죠. 공제계 빼는 거죠. 공제라는 건 빼는 거잖아. 그래서 실지급액이 나온 거예요. 요거를 어디 통장에? 기업은행 통장에서 나갔다는 거죠. 빠져나갔다는 거세요. 이렇게. 자, 근데 저하고 같이 좀 고민 좀 할 게 있으세요. 뭐냐면 여기 칠판 좀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퇴직금을 지급하는 거거든요, 언니들. 자, 보세요. 요령이세요. 퇴직금을 지급을 하려면 우선 퇴직급여 충당 부채 잔액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야 돼. 근데 우리 언니들한테 퇴직급여 충당 부채라는 걸 이야기를 별로 안 했어. 퇴직급여 충당 부채는 뭐냐면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세이브 모아놓은 거야. 미리미리 모아놓은 거야. 퇴직하는 사람들이 뭐 예고하고 그만두나요? 난 2달 뒤에 그만둘 거야. 그런 경우이죠. 그건 진짜 그만두는 거고.
근데 그냥 다니다가 나는 내일 이런 거 안 하잖아요. 그렇죠? 얘가 언제 그만둘 줄 몰라요. 언제 그만둘 줄 모르니까 언니들 자 언제 결산시에요. 결산시에 얘가 언제 그만둘까? 1년 뒤에 그만둘 수도 있고 2년 뒤에 그만둘 수도 있고 3년 뒤에 그만둘 수도 있고 4년 뒤, 10년 뒤, 20년 뒤에 그만둘 수도 있잖아요. 그럼 뭘 줘야 퇴직금을 줘야 되는데 지금은 안 주잖아. 그럼 어떻게 하느냐? 결산 시에 사변에 퇴직급여 고만은 두지 않았어. 퇴사는 아직 안 했어. 근데 우리 근로자들이 한꺼번에 그만둘 거라고 예상을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 정도 퇴직금을 줄 것 같아. 예상해. 이게 비용이거든. 판매비와 관리비, 비용. 그러면 대변에 퇴직금을 주면 퇴직급여. 근데 이거를 돈을 주면 현금인데 돈으로 준 게 아니고 뭡니까? 언제 줄지 몰라.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게 퇴직급여 충당 부채예요. 얘는 부채입니다. 비유동 부채세요. 비유동 부채입니다. 이렇게 퇴직급여 충당 부채에다가 쌓아놓는 거세요. 연말에 얘가 그만둘 것 같아 예상을 하는 거죠. 언젠가는 그만둘 거니까. 그래서 에휴 그건 비용이고 얘가 그만두면 돈을 주는 건데 얘가 언제 그만둘지 모르니까 퇴직급여 충당부채라는 부채에다가 쌓아놓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퇴사가 정말 발생이 됐다. 그러면 이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1순위. 너 그만둘 줄 알았어. 나 그래서 퇴직금 모아놨었어. 퇴직급여 충당부채. 근데 너무 오래 다녔던 친구야. 그래서 우리가 쌓아놓은 것보다 퇴직금이 더 많아. 그럼 이거 다 주고 나서 자 언니를 보세요. 내가 쌓아놨던 거 다 주고도 나서 모자라. 그러면 어디로 가는 거세요? 2순위. 모자르는 거는 퇴직급여. 그제서 이제 비용이 되는 겁니다. 되셨죠? 자, 그리고 나서 잠시만요. 아유, 이게 계속 잘 안 돼서. 자, 그래서 뭐가 된 거냐면 자, 여기 있는 퇴직금 충당부채가 이렇게 넘어오는 거세요. 퇴직금을 줘야 되니까. 퇴사자가 발생됐으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퇴직금을 줄 때 이제 어떻게 주는 거세요? 충당금 이제 줄 때 원천세, 예수금. 그죠? 그리고 나머지 이제 뭘까요? 보통 예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자, 그래서 요거를 좀 보셔야 돼. 그러면 또다시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보려면 우리는 어디 가서 봐야 돼? 합계. 우리 어디 가서 봐야 돼? 합계 잔액 시산표에서 또다시 확인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합계 잔액 시산표를 봐주셔야지만 우리가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한번 진행해 볼까요? 잠시만요. 지우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퇴직금을 지금 우리가 얼마를 준답니까? 얼마를 줘요? 500만 원을 줍니다. 퇴직금은 500만 원을 주는 거세요. 500만 원. 자, 그러면 어디로 간다고요? 합계잔액 시산표 가볼게요. 얘가 언제 그만둡니까? 언제 9월 6일 날 그만두나 봐요. 자, 퇴직급여 충당부채 여기 있어요. 얼마 있었냐? 100만 원밖에 없어요. 잔액. 그죠? 잔액 100만 원밖에 없어. 그럼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생각해 보자 우리.
붕괴를 생각해 볼까요? 정말 쉽지요. 자, 우선 1순위. 뭐가 될까요? 퇴직급여 충당 부채 얼마? 얼마 털어? 100만 원. 그죠? 2순위. 뭡니까? 퇴직급여 부족하니까. 얼마가 될까요? 500 중에 400이 이제 모자른 거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모자르니까 이렇게 했어. 500을 주는데 우리가 뭘 했어, 언니들? 원천세 띄었다 그랬죠? 원천세, 소득세, 지방소득세 11만 550원. 얘가 뭐가 되겠습니까? 예수금이 되겠죠? 예수금. 자, 대변의 예수금. 얼마가 되겠습니까? 11만 550원. 문제 없으세요? 자, 그리고 나서 나머지 어디? 보통예금 어디 은행에서 기업은행에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요거 마지막으로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몇 월 며칠이세요? 몇 월 며칠? 자, 몇 월 며칠? 9월 6일입니다. 차변에 퇴직급여 충당 부채 털어줘야죠. 얼마? 100만 원. 나 퇴사한 사람 이름 좀 알고 싶어. 관리할 거야. 그러면 누구야? 김인수 있나? 있나? 없네. 없어. 차변에 또 뭡니까? 퇴직급여. 자, 몇 번째? 800번째. 800번째 퇴직급여. 얼마? 400만 원. 나머지 예수금. 원천에서 떼야 되겠죠? 얼마입니까? 11만 550원. 나머지 보통예금. 어디 은행? 기업은행. 이렇게 잡아주시면 4889450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요까지만 좀 하고요. 요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